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까지 소송 진행한 사건들이 약 한 6천여 건 되는데요. 부상사고도 있고 또 아주 크게 다친 사고도 있고요. 사망사고도 있고 지금까지 진행한 사건 중에서 제가 20년 동안 스스로닷컴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서 소송을 해왔었는데요. 실제 우리 사망사고가 여태까지 몇 건 될까? 1000건에서 한 1200건 되겠지? 네. 사망사고를 1200건 정도 소송을 했습니다. 이 사망사고 소송은요, 결국은 보험사는 그냥 합의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팔 한쪽 떼고 다리 한쪽 감춰놓고 나머지만 찾아가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의 한 70%, 많이 주면 한 85% 받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다 내 가족이 억울하게 죽어갔으니까 그것을 다 수습하는 거, 그게 소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소송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주변에서 보물찾기 해봤나? 예. 부산이잖아. 예. 부산에 보물 찾을 데가 어디가 있어? 그래도 산속에 돌도 있고 뭐. 보물찾기 하면은 선생님들이 보물 20개를 어디 감춰놓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걸 다 못 찾아요. 한 10개 찾아오죠. 그겁니다, 그거. 근데 보물찾기를 많이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몇 년 복학하고 또 복학하고 또 복학하고 휴학하고 복학하고 휴학하고 복학, 소풍 갈 때마다 복학을 한 그때만 소풍 갔다 와서 휴학하고 소풍 또 이제 복학하고, 그래서 소풍을 똑같은 선생님하고 한 10번 가면은 그 보물 다 찾겠지. 예. 선생님 어디다 감춰놓는지 알잖아. 그래서 민사소송도 교통사고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찾기입니다. 선생님이 감춰놓은 보물찾기. 근데 어딘가 있어요. 우리 아빠의, 내 남편의, 우리 아들, 딸의 그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우리 아들, 딸, 내 남편, 내 가족의 흔적, 마음속의 흔적이 실질적인 흔적이 어디 있는데 그걸 보험사가 딱 알아서 찾아가. 그럼 억울해서 법원 가면 법원에서는 네, 찾아만 오시면 제가 다 인정해 주겠습니다. 저기 어디쯤 있을 텐데요. 그러지 말고 찾아오세요. 그게 바로 입증 책임이.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증명을 해야죠. 증명이 되면 판사는 다 줍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제대로 하면은, 경험이 많으면은 20개 다 찾는 거고요. 경험이 하면은 변호사지만은 보물찾기 많이 안 해보면은 잘해봤자 오히려 본인이 더 잘 찾을 수가 있어요, 변호사보다. 변호사가 초짜 변호사라든가 경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20개 중에 몇 개 찾아오나?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21개 찾아오지. 예, 저는 21개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연이자입니다. 지연이자. 사고 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고 났을 때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1년이 지나면 1년에 5%의 지연이자를 줍니다. 만약에 2년 지났으면 10%를 주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자를 다 안 주고 반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잃어버렸는데 그중에서 한 15개만 찾아오느냐 아니면 20개 내지 21개를 찾아오느냐, 이게 바로 소송인데요. 그런데 소송할 때 블랙박스 없을 때는 소송이 편했습니다. 다만 억울한 게 있었죠. 분명히 상대가 신호위반인데 커다란 덤프트럭하고 승용차가 붙여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덤프트럭 운전자는 승용차가 신호위반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으면 승용차가 신호위반한 거로 그래 끝납니다. 왜? 덤프트럭이 신호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덤프트럭 운전자를 처벌을 못해요. 형사에서 처벌을 못하고 무혐의 무죄가 나옵니다. 그럼 민사에서 아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신호위반했는데 저 사람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왔는데 그렇게 해봐도 결국은 증명이 안 돼서 손해배상 못 받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없을 때 억울하게 죽어간, 상대가 신호위반하고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명을 못했을 뿐이죠. 그런 경우 말고는 블랙박스 없을 때는 소송하기는 좀 더 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과실 몇 프로, 이런 사건 몇 프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제 머릿속에는. 법원의 판사들이 이럴 때 몇 프로, 이럴 때 몇 프로, 제가 몇천 건을 봤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소송했지만 지금은 소송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런 사건은 소송하기 어렵다는 것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은 소송해야 된다는 거, 저희 실제 소송 사례를 가끔 한 번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슬프잖아요. 가족들이 지나간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의 영상이 또 나오면은 가족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 사건이랑 거의 유사한 다른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을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망사고인데도 뉴스에 보도된 것들이 있죠. 이와 같은 보험사의 행포를 갖다가 앞으로는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8시,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에 제가 그 유족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이런 뉴스에 나간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런 영상, 자, 우리 두 분도 보세요. 자, 우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갑니다. 차가 빠르지 않죠? 천천히 갑니다. 오토바이가 나오고요. 왼쪽 깜빡이에서 짝짝짝 소리 납니다. 좌회전합니다. 봤어? 예. 하이 실장 봤나? 예. 주변에서도 봤어? 예. 뭐야? 도로에 옆으로 누워 있는. 사람이 누워있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정도 운전하면 아주 점잖게 운전하는 거지, 그지? 깜빡 켜고 천천히 여기. 가희 PD 보여? 네. 저런 사람이 이제 날이 따뜻해지잖아요. 오늘 더워서요. 저희 전부 다 이 겉옷 안 입고요. 상의 안 입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4월 말 이때부터 해갖고 추석 지날 때까지 날이 따뜻하면은 도로에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이 끝이기 때문에 나도 사망했는지 다쳤는지 몰라. 영상이 여기까지만 왔어. 여기까지만 끝이야. 저 사건 만약에 저 피해자가 사망했다. 근데 보험사에서 저 누워 있었기 때문에 최저 보상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못 줍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 억울하다 소송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깊게 검토를 하고. 먼저, 자, 우리가 밤에 누워있다가 사망한 사건, 지금까지 우리 소송 몇 건이나 해본 것 같아? 기억나는 거? 저는 한 5개 정도. 주변에서 5건이나 했어? 그러면 하 실장은 그의 2~3배는 되겠네? 그지? 거의 대부분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겁니다. 또는 퍽치기 당해서 누워있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뺑소니 사고 당해서 어떤 차가 툭 치고 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술에 취해서 넘어져 있는 겁니다. 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정신을 잃고 누워 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술 취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길에 누워있는 사람 밤에 사고 냈을 때 일반적으로 사실 얼마로 보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 거의 한 70%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60% 내지 70%. 예전에는 버스가 다니는 길에 누워있어도 60%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70%로 봅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도 이게 과속방지터 싹 올라갔다 내려갈 때 안 보이잖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 있었지? 과속방지턱에서 했던 거 그것도 70%로 봤지? 또 저 강화동가 어딘가에서 좌회전 딱 들어가자마자 누워 있어갖고 그때도 70% 봤지? 예, 60%로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요. 저 피해자 입장에서 70% 나오면은 서운하다 소리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몇 퍼센트 같아? 이 사건은 커브 돌면 바로 있는 지점이라서 조금 더 높게 한 80% 정도. 80%. 노인한테 80%면 그게 2천만 원이 그지? 예. 장례비 500에 위자료 1억 해서 소득 인정되지 않으면은 그것에 80%하면 2,100만 원이네. 그러면 보험사 2천만 원 준다고 소송 못 하지. 젊은 사람이 만약 20대 중반이다. 그러면은 내 잘못 없을 때 5억 5천이니까 80% 하더라도 1억 천 돼야 돼. 그럼 저는 지금 이런 사건 저보고 소송해달라면 저 소송할까요, 안 할까요? 하실장 판단해봐. 하실장이 제가 상담할 때마다 제 옆에 항상 배석해서 자, 이건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요. 제가 상담할 때마다 배석을 하는데요. 자, 이 사건 내가 나한테 소송해달라고 그랬다. 만약 사망사고다.
보험사에서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인데 이거 피해자가 90%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주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 소송 하겠어 안 하겠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소송 안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혹시 과실이 70%로 돼갖고 내 잘못 없을 때 5억이라 칩시다. 근데 보험사에서 5천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실 70%는 1억 5천이에요. 늘어나면 1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빵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손해보면 5천만 원, 늘어나면 1억 그런 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가 못 주겠다고 그러면은 소송 비용 날릴 각오를 하고 소송해야 되겠죠. 소송 비용 날리는 거 얼마나 날릴까요? 한 2억 청구해서 날리면은 상대편 변호사 비용 680만 원 물어줘야 되고 인지대 붙이는까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780만 원, 800만 원, 한 1,000여만 원 날릴 각오하고 아예 못 주겠다고 그러면 왜 소송하지 말라 그럴까요? 자, 아까 주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봅시다. 그래서 좌회전합니다. 자, 여기 보이지? 예. 운전자 눈에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입니다.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가 커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모르겠지만은 저게 보일까? 블랙박스에서 보일 때 여기 1m 정도 보이지, 1m. 근데 사람 눈에서 보면 밑에서 보이기 때문에 내 눈이 이미 저 앞에 가 있어요. 운전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법원에 가면은 누워있던 사람 100% 잘못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제가 표현 안 하겠어요. 지금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고 있으면은 피해자가 실은 80% 볼 수 있겠네요. 이건 편안하게 저한테 물어보면은 얘기하지만 저보고 소송해달라 그러면 소송을 못합니다. 보험사랑 좀 더 얘기해서 보험사 5천만 원 준다 그러면 한 7, 8천만 원 정도 좀 더 얘기해 보시고요. 도저히 안 되면 그냥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사건입니다. 예전에 과실이 60, 70대 든 것이 지금은 100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이 사람 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판사가 대충 한 80% 정도 해서 그냥 마무리하시죠 해서 화해 권고 해주면 참 다행이겠지? 네. 근데 보험사가 끝까지 가보자 하면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1심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80%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운 좋으면 70%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항소심까지 가면은 100대 0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 있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제일 나쁘게 생각했을 때 그게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거 비슷해야 됩니다. 손해를 안 봐야 돼요. 다만 손해 본다고 그러면 1,000만 원 늘어나면 1억. 그럴 때는 소송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 여부는 소송 실익을 따져야 됩니다. 제일 나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나쁠 때는 나한테 불리한 것만 전부 다 불리하게만 생각해서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겠다 싶을 때 그때 소송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 좀 더 조심했더라면. 좀 더 회전할 때 잘 안 보이잖아. 그지? 앞으로 갈 때는 잘 보이지만 회전할 때는 특히 가려지는 게 뭐야? A필러가 있으니까 A필러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럴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아니야. 법원 판결 들고 그런 게 있잖아. 그러나 언젠가는 이건 A필러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지. 저 봐봐. 전 본넷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거 답변할 때 이렇게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불박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석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불박의 사각거리 2m, 운전사거리 4m 정도 안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좌회전할 때 안면원 쪽으로 가기에 더 천천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쉽게도 불박차 30% 또는 20%? 예. 아직까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빵프의 판결이 멀지 않아서 나올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